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정도 질문을 내신이 됐다고 해서 맞췄다? 근데 그런 애들은 전국 단위로 숱하게 있다고. 그런 애들 보통 2등급 나온다고. 그냥 갖다 줬을 때 쓱 읽고 간 친구. 80점대. 그 위에 변별력 있는 문제 6개. 그게 보케 하나, 그래머 하나, 뭐 이게 지랄 같은 거지. 그게 난이도가. 나 근데 어떻게든 고3 돼서 어떻게든 만들 수 있는데 내 말은 고3 돼서 그걸 하려고 막 삐직삐직 외우고 있고 뭔가 풀고 있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탐구의 점수가 깎여나가겠지. 탐구는 지식 기반 과목이니까 여러 번 보고 많이 분석해 무조건 잘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시험을 임하는 사람으로서 시간 배분을 잘못했어. 1년이란 긴 시간. 그래서 정시 대비를 못하는 거야. 진짜 그거밖에 없어. 내신 때 내신 스타일로 점수를 내리긴 진짜 좋아. 빈칸 존나 돌리면 되지. 지문 60개건 1000개건 어차피 똑똑한 놈들인데 외국원, 일반국원, 상위권 애들은 외워. 그러면 싹 다 외우지. 그럼 내신은 잘 나오겠지. 그럼 그 새끼는 언제 고3 때서 똑같이 할 거냐고. 수능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지. 88점짜리까지는 받겠지. 근데 변별력 있는 커다란 문제는 이게 안 되지.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식 있는 문제, 어휘도 있어야 되고 어휘 있는 문제, 내용 자체가 뻘끄러운 문제. 그건 너무 수준이 높아 또. 그걸 못 건드리면 어차피 88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안 되겠으면 나가라는 얘기가 그것도 못 알아먹으니까 시댁 뭐 그냥 빡쳐가지고 꺼져라 하는 거도 차가하는데 내가 빡치는 이유는 빡대가라서 빡친 게 아니라 이 기회를 날리고 있는 게 그 자체가 화가 나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안 되었으면 나가라는 88 받고 따라니 그 시간에 탐구해라. 탐구하든가. 탐구는 진짜 지식 기반이니까 한 만큼 점수 나온다. 저 졸려서 인간 혼자 못 보네. 아씨, 그건 진짜, 그거는 어쩔 수 없고. 근데 합리적 판단을 해주는 게 진짜 수험생을 생각하는 거잖아. 지금 상태에서 야, 이거 한다고 답이 하나. 88, 정말 초인적으로 노력해서 79짜리가 88을 받았다 한들. 3등급 50% 뽑는 전국의 50%가 3등급인데, 20%가 2등급인데, 20% 안까지 들어왔어. 어차피 너희가 원하는 데가 못 간다. 근데 그때 노력을 탐구를 내신 성적을 끌어올렸으면 가겠지.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 한번 또 봐봐. 어떤 수준인지. 기억에 대한 강의에서 나는 또 에스크2 나왔네. 요청했다고. 에스크2는 요청하다. 에스크는 묻다. 에스크4는 명사가 나오는 걸 요청하다. 나의 학생들로 하여금 에스크 A to B 무슨 A to B 무슨 A to B 전부 다 오형식. 뭐 하도록 요청했냐? To remember. 단어의 목록을 기억하도록 요청했지. 그건 포함하고 있지. dream이나 bad 같은 단어들을. 쉬워라. 그런 다음 나는 그들에게 또 요청했지. write down. 적으라고. 단어를. 뭘? 그들이 기억하는 단어들. 예외 없이. invariable. vary 하지 않다 참. vary 다양하지도 다채롭지도 않아. invariable. 다채로울 것 없이. 그래서 예외 없이. 그들은 misremember. 잘못 기억하는 거죠. hearing the word. 들었던 것으로. remember ing 기억나요? 뭐 했던 걸 기억하다. remember 투부정사 해야 할 의무라고 하죠. 이 의무를 기억하다 뭐 이런 거 기억나시니까.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여기서 hearing을 그렇게 생각해요. slave란 단어를. 비록 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The idea of sleep, sleep이라는 개념은 activated, 활성화된 상태이다 뇌에서 이 형식. 왜냐? 항상 형식, 역할, 품사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the words in the same, 똑같은 semantic network, 의미론적 네트워크에서 semantic은 언어학 용어인데요. 의미론. 의미에 따라서 구별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대학에서는 6, 7형식 얘기를 하죠. 시멘틱적 구별을 따지면 이 수식은 없으면 말이 안 돼. 어떤 동사는 수식어가 반드시 2개가 반드시 나와야지 말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형식에 넣어야 돼. 그래서 6형식, 형식. 따져보곤 하죠. 그런 학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론이구나. 의미가 중요한가 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수능 출제 조항입니다. 행정학, 교육학, 언어학 이 세 가지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전공자가 아니니까. 이해하려고 해도 의미론, 포네틱, 포널러지, 포네틱스, 세멘틱스, 모팔러지 이 총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언어학의 기본이거든요. 뭐
은음론, 의문론, 의미론, 형태론 뭐 이런 건데 절대 알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절대. 토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진짜 그거 하다가. 그 중에 이제 의문론, 포널로지. 그게 제 주 이제 본과 전공 과목이긴 했는데 할 때는 재밌었는데 왜 했나 싶고 그거 했던 전공자들이 초창기 구글로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 지금 중에 AI 시스템 만들 때 워낙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한국 지사장 있어요. 제 친구 지금 인터넷 치면 나오던데 그저께도 손승현이라고 지금 말레이시아에 싱가포르다. 싱가포르 살면서 회사 운영하는데 초창기 그 구글 들어가서 경력 좀 많이 쌓았죠, 그 새끼. 완전 초창기에 구글 어떻게 들어갔냐? 시험 개빡세 되면 36번 봤대요, 면접. 각 나라마다 다 다닙니다. 나 처음 들었어요. 왜 그렇게 빡세게 봤는지 나중에 키우려고 했던 것 같아. 그 구글 최초로 그 구글 개발했던 그 형제 최종 면접 때 걔들 봤대요. 날라가고 스톡홀름인가 거기까지 날라가고 전 세계 다 다녔대요. 면접 보려고. 그래서 36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최종 합격. 그래서 한국 연락책으로 처음에 딱 발령받고 그 다음에 지부장까지 올라갔어요. 맨날 기타 치고 노래 만들었는데 저를 위한 노래도 그때 작곡해 줬었습니다. 옛날에 전화해서 고마워, 전화해서 고마워, 고마워. 진짜 이랬어요. 멜로디가. 지영이한테 전화해서 고마워요, 안녕, 땡. 좀 도라이죠 그 새끼. 손승현입니다. 꼭 쳐보십시오. 치면 나옵니다. 구글. 도라이. 아유 씨발 존나 점잖은 척에 수염 들었던데. 예, 아무튼 걔요. 나중에 기회 될 때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새끼. 아무튼 걔. 거기서 나왔던 네 가지 전공 중에 하나가 시멘틱스인데 의미론. 의미론 이게 뭔지는 몰라도 되는데 수능 볼 때 반드시 마주치게 됩니다. 모파라지나 시멘틱스 둘 중에 하나는요. 방금 딱 근데 이 내용이 배경 지식으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연관 단어가 연상케 하는 뇌의 구조. 이게 이제 의미론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건데요. 이 정도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거, 모파라지, 포너라지 이런 거, 포네틱스 이런 거. 언어학에서 다루는 거지만 이걸 심리학적 요소로 끌어들여서 만든 개념입니다. 지금 그걸 쓴 글이고요. 의미론적 네트워크 이제 이해되죠. 내 의미로 뭔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 그리고 단어들 어떤 단어들이냐면 happiness, sad, with, beers, with 관계 있다죠. 연관되어 있다. sleep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여기서 끊임없는 반복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알아서 이해하십시오. 이해해야 정상이죠.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수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단어가 왜냐하면 그 단어가 동격 콤마죠. 네트워크 즉 단어들 어떤 단어? 계속 수명과 연관되어 있는 똑같은 의미론적 연결 체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 그럼 어떤 단어?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수명과 직접적 연관성을 갖게 되는 그 단어가 have also been activated 또한 활성화되었기 때문 because입니다. 때문이다. sleep이라는 그 단어는요. 끊임없는 반복이라 일상 속의 반복이겠죠. 침대, 베개, 옷, 비 잠과 연관되지 않아. 나 잠 얘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연관적이지 않은 단어까지 구별해낼 수 있을 정도의 시멘틱한 체인이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시멘틱 네트워크. 언어학적 용어를 심리학적 용어로 지금 빌려온 겁니다. 이 잠이라는 단어는요. retrieve. 마치 그것들이 들렸던 것처럼 네. retrieve 연출, 빼내다, 인출하다 뭐 이 단어인데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were 다음에 과거가 나오면 실제로 as if were 이거 현재를 나타내는 거. as if 다음에 had pp가 나오면 과거를 나타내는 거. 주자의 시작부터 한 단계 있나. 거기다가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수거 퍼레이드네요. 사람들이 유전자 아니면 소위 지능 여기서부터 주제입니다. 이런 단어를 들을 때 그들은 hear 반복하지 않겠나.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인종이란 단어를.
우리한테는 이게 단일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 영미권 금기어 같은 게 있습니다. 인종 유럽에서 특히 그 독일 히틀러의 상흔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종 유능한 지능 아리안족 같은 건 당연하고 이런 단어가 일종의 금기어입니다. 유능한 일종 나머지 빼고 다 죽여버려 이게 히틀러의 그때 당시에 되게 인종 말살 정책이었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유능한 인종인 자기들만 빼고가 아니라 자기들보다 유능해 보이는 인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걔들을 없애고자 했던 거죠. 불쾌함 때문에. 자기보다 무능한 게 확실하면 걔들을 왜 없앱니까? 왕으로 불리면서 부려먹죠. 반발 심리인데 그게 지금까지도 어쨌든 큰 죄를 진 거잖아요. 인류 역사상 독일 민족들은. 그래서 유럽만 가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해서는 안 되는 몇몇 금기어로서 각인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인종이라는 단어요. Reader, 이 주제에 대한 새로운 것을 읽은 누군가는 그러므로 놀라게 된 상태가 아닐 수 없다. 뭘? 감정의 원인이죠. 투부정사예요.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죠. 뭐 해서? 대절해를 알게 돼서. 뭘? There is zero evidence.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돼서. 어떤 증거? 동격되시죠? 증거에 대한 설명이죠. Genetics. 유전공학이 explains racial differences. 인종적 차이. 교육과 같은 결과들에서의 outcomes니까는 결과 성적들인가 보죠. 형이하학적인 무언가일 테니까. 교육과 같은 결과물들에서 결과물이라고 전했었겠죠. 그래서의 인종적 차이를 유전공학이라는 게 설명해 준다라는 게 전혀 근거가 없음. zero evidence라는 대절 이하를 알아서 놀라게 된 상태일걸. 감정의 원인. 뭔 말이냐? 유전자랑 인종이랑 전혀 상관없다 라는 걸 알고 보면 깜짝 놀랄걸.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semantic reaction, semantic chain에 의거한 거야 라는 걸 주장하는 거죠. currently 현재 stories about genetic 유전적으로 뿌리가 두어진 근거된 산업 경제 그죠? 현대 산업 경제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된 relevant 나오면 for 나오죠. 관련된 복잡한 인간 특성들 뭐 threats like 특성들 like persistence 끈기 conscientiousness 성실성 conscious 아니다 이 성실성 의식 아닌데 creativity 창의성 추상적 reasoning 추론 능력 같은 복잡한 인간으로서 인간적 특성들에 있어서의 인종적 차이에 근거된 유전적으로 인종적 차이에 근거된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are just that 그냥 그거에 불과해. 뭐라고? 이야기에 불과하라고. They are just stories.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야기. 근거가 있는 이론이 아니라 not theory, just story. 그렇다더라. 하더라.